존경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오늘도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 밀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오늘 저는 광안리 M 드론쇼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안리 M 드론쇼는 22년 처음 시작된 이래 광안리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말마다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행사이며 부산시가 10억, 수영구가 10억, 도합 2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드론쇼와 차별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 해 8억 5천의 예산을 들여 광안대교 레이저쇼까지 병행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많은 인원이 드론쇼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만큼 광안리 바닷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에 발간된 2023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순 관람객이 지출한 경제적 효과는 최대 주간 7억 원, 연간 268억에 이릅니다. 신용카드 매출로 분석한 드론쇼 사업의 정책적 효과는 주간 7.2억 원, 연간 274.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성공과 경제적 효과는 광안리 바닷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쇼 공연 지역 매출액 증가율은 26.6%이지만 공연 외 지역은 2.8%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광안리 바닷가 상권의 활성화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 광안리 M 드론쇼에 나와 있는 성과 지표를 가지고 지역 가치 포착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지역 가치 포착률이란 어떤 행사나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가 그 지역에 얼마나 남느냐, 즉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수용구에 머무르느냐를 의미합니다. 지역 가치 포착률이 30% 내외이면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는 취약한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챗 GPT가 계산한 드론쇼의 지역 가치 포착률은 이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수용구 상권 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안리 상권의 구조적 특성부터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첫째, 광안리 해변 상권 매장 구조는 프랜차이즈 및 외지 본사 브랜드 비율이 절반이고 개인 자영업자, 로컬 브랜드가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안리 해변은 고임대료 지역으로 수용구가 아닌 타 지역민 소유의 건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관광 소비 중 상당 부분이 숙박인데 이러한 숙박업체들은 야놀자, 에어비앤비 등 외부 플랫폼 수수료를 12에서 15%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변 호텔들의 60%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드론쇼로 인해 바닷가 상권의 매상이 오른다고 해도 매상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관광 소비 증가분에서 지역에 남은 순효과와 바닷가 상권에서 골목 상권으로 확장된 소비를 합해보면 광안리 드론쇼로 인한 소비 중 60에서 70%가 수용구 밖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론쇼 콘텐츠 연출업체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 기반한 업체인 것을 감안하면 20억이라는 사업비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라 지역 경제의 가치 포착률은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드론쇼의 흥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는 한마디로 유입 효과는 큰데 지역 환류 효과는 약한, 바다에서는 돈이 돌지만 골목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구조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용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치 포착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같은 드론쇼를 수용구가 아니라 해운대에서 하면 가치 포착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운대에서 드론쇼를 할 경우 가치 포착률은 더 떨어집니다. 해운대는 프랜차이즈 및 외부 본사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부산 전체에서 외부 호텔 체인의 비율이 76%로 가장 높으며
야놀자와 호텔스타컴 같은 플랫폼 수수료가 20%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해운대 주변 상권 임대료는 광안리에 비해 2배 가까이 되고 해운대의 관광객들은 바닷가에서 호텔 그리고 대형 브랜드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체류 스타일을 보여 골목 상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말은 해운대에 비해 광안리는 로컬 기반 골목이 강하고 지역 순환 경제, 즉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영구가 해운대보다 훨씬 효율적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영구의 숙제는 어떻게 해서 드론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지역 포착률을 높일 것인가, 바다에서 골목으로 이어지는 지역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바다의 불을 골목에서 붙잡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관광객의 체류 동선은 해변에서 숙소에서 카페 거리로 갔다가 귀가하는 동선으로 골목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동선을 골목과 연결시켜 드론쇼를 보고 골목을 방문하는 미로형 체류 동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해변에서 밀락 골목시장, 팔도시장을 연결하는 이벤트형 골목 스탬프 투어라든가 드론쇼 이후 1시간 내 골목에서 쓸 수 있는 로컬 쿠폰 지급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소비의 10%만 골목으로 이동해도 가치 포착률은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둘째, 외부 프랜차이즈가 가져다 주는 돈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즉 동백전 결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동백전 사용률이 낮고 지역 소상공인은 동백전 사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드론쇼 기간에 수영구에서 동백전 결제 시 추가로 5에서 10%의 캐시백을 준다든가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모바일로 즉시 지급되는 지역 화폐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이용할 경우 소비가 지역에 남는 효과가 2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해변 소비 집중을 골목 상생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쇼를 개최하는 날 바닷가와 만남의 광장 일대에 수영구 로컬 브랜드만 입점 가능한 마켓을 운영한다든가 밀락 골목시장과 팔도시장 소상공인 대상으로 팝업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대신 로컬 상권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숙박 플랫폼의 소비 유출 구조를 지역 모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 자체 로컬 스테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3에서 5%로 낮춘다면 야놀자와 에어비앤비로 빠지는 20% 가까운 수수료를 지역에 잡아둘 수 있습니다. 어플 광안리 N을 활용하여 숙소를 등록하고 이때 지역 상권 쿠폰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드론쇼 운영비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드론쇼의 콘텐츠와 연출업체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 기반을 둔 업체들입니다. 수영구 자체 드론 콘텐츠 제작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청년들과의 협업형 공공조달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억이라는 드론쇼의 사업비 자체가 지역 재투자로 수영구에 전환되는 것입니다. 드론쇼는 이제 광안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광안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구비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단순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콘텐츠에서 그 효과와 이익이 수영구 골목 상권 전체에 미치는 지역 재순환형 콘텐츠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레이저쇼도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지역순환 경제라는 측면에서 드론쇼를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